저는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김세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 이름은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선생님들. 예,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관리소 직원분들, 경비분들, 청소분들 대상으로 행복도시락 배포도 하고, 또 노동인권 상생협약도 하고, 또 관리 종사자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라는 입주민 대상으로 해서 포스터도 배포를 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소장님들께 저희 센터가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영 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우리 직원이 신고를 했을 때 나에게 와가지고 소장님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라고 호소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법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땅콩 이름입니다. 뭘까요? 네, 굉장히 유명해진 땅콩 이름이죠. 마카다미아 들어보셨어요? 이런 땅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2014년도에 이 땅콩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를 탔는데 당연히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겠죠. 땅콩 좀 가져와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땅콩을 가져다 줬는데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땅콩을 껍질을 까서 접시에 담아서 가져와야지 왜 봉지째 가져왔냐? 서비스 매뉴얼 이게 뭐냐? 당장 직원을 불러라. 자, 층 책임자인 수석 승무원을 불러라 라고 해서 난리를 친 겁니다. 직원이 미안했겠죠. 당연히 뭐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부사장님이 화를 내니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무릎을 꿇려가지고 빌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화가 안 풀렸는지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자, 다시 돌아가라. 비행기 회항시켜라 라고 해서 다시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탑승구까지 가서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묻혀질 뻔 하다가 뉴스에 나오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죠. 뭐 뉴스에서는 오너 일가의 부도덕한 행동이다라고 나왔지만 여기서 핵심은 물론 부도덕한 행동이긴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보셨어요? 이거는 2018년도 웹하드 위디스크의 양진우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 직원을, 이미 퇴사한 전 직원을 회사로 불러서 그 직원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차례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그 장면을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왜? 그 장면을 촬영해서 소장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해요. 회장이. 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는 신입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입니다. 태움 들어보셨어요? 태운다. 자, 우리는 갈군다 이런 표현에 익숙하긴 한데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영혼까지 제가 되도록 태운다 해서 태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노무사가 되기 전에는 대형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그런 문화를 간접적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대 문화가 이런 문화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맨 밑에 있는 신입 직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일단 입사를 하면 업무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나오게요. 출근 시간이 7시인데 6시, 5시부터 나오게 합니다. 공부도 엄청 시키고 그리고 매일 시험을 봐요. 그래서 3교대 근무인데 아침에 7시에 나온 직원이 밤 11시까지 되도록 퇴근을 못하는 경우도 봤고, 또 그들 문화 내에는 임신 순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참부터 임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을 해서 누군가 휴직에 들어가면 다른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놓은 거죠. 고참부터 임신을 해야 되는데 맨 말단에 있는 신입 직원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 신입 직원은 정말 잡을안석이겠죠. 실제로 그 직원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선배들한테 엄청 혼나고 따돌림 당하고 결국 못 이겨서 퇴사한 사건도 좀 지켜봤습니다. 자, 이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극단적인 뉴스에 나온 사례들은 아니지만 이런 직장 내의 괴롭힘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 1,500명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지난 1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 환경이 조성되는 경험을 한 차례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즉,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1년 사이에? 라고 물었더니 73%가 예, 당했습니다. 그런 경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이상 당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절반이 예, 당한 적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유,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남들 돈 벌어먹기 쉽나? 다 그렇게 힘들게 울면서 돈 벌어먹는 거고 경험도 쌓이면 익숙해지는 거지 라고 말씀들 하세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좀 못 살고 힘들었었던 때, 그리고 군사문화에 익숙했던 때에는 그런 말들이 일견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를 해야 돼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들 당연히 심리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73.3% 1년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은 당한 적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7.7%가 예, 생각해본 적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20%, 5명 중에 1명이 예,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 이 설문조사 중에 매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도 있겠죠. 매일, 직장 갈 때마다, 오늘, 내일, 모레, 매일.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아요? 10%가 10명 중 1명이 저 실제로 자살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노동자들한테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큰 상처를 주는 일이죠. 자,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또 조직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를 받습니다. 대한항공 사례나 위디스크 사례처럼 뉴스에 나오면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회사의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죠.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의 근태가 좋을 리가 없죠.
한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자, 기업이 보는 피해 규모를 추정을 해봤더니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노동자 1인당 1,500만 원의 물적 피해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들 관리사무소에,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아파트에 자,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1,500만 원짜리 폭탄을 안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근로기준법 내에 조항 2개를 추가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뭐 휴일에 대한 거, 근무 시간에 대한 거,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 조건에 대한 법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6장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렇게 2개의 조항을 넣었는데 제6장에 2에 들어가 있어요. 제6장은 근로기준법 내의 제6장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장입니다. 이게 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장에 들어가 있냐?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가 이 회사에서 안전하게 일해야 되는 상황의 위험 요인이라는 거예요.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그거를 위협하는 거니까 사업주 너네가 요거 없애라, 못하게 해라, 발생을 하면 조치를 취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2가지 조항의 첫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걸 하지 말라라는 선언적 조항이고요. 2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법으로는 뭔가 좀 더 부족하다. 객관적인 조사나 이런 게 어렵고 또 처벌을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자 해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다가오는 10월 14일부터는 개정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강된 내용까지 합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럼 직장 내 괴롭힘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어떤 조항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었냐면요. 직장 내 괴롭힘 중에 그 유형이 폭행일 때,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하는 괴롭힘을 했을 때, 이랬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이 되거나 우리가 사인간 적용되는 이 폭행죄, 상해죄에 의해서 사업주가 처벌이 될 수 있었죠. 이건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간에 폭행이 일어나도 또 노동자가 아니라 뭐 그냥 개인 간에도 폭행이 일어나면 처벌할 수 있는 이 조항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력, 성추행,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기존 법에 의해서도 처벌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왜 만들었냐? 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괴롭힘 유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나한테만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직원들이. 아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유, 뭐 추어탕 먹을까? 뭐 돈가스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만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들어와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이 노동자가 직장에서 굉장한 고립감을 느끼겠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괴롭힘들은 기존의 법 가지고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꾸 이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자꾸 이거 안 돼. 전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다시 해와, 다시 해와, 다시 해와 이래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빠꾸를 먹이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의 괴롭힘들은 기존 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들어진 거죠. 자,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 얘기하는데 그럼 어떨 때 이거 문제 있는 거야 라고 느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직원들에게 직장 갑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 혹시 우리 관리사무소에 아무개한테 하는 행동이 직장 갑질이 아닌가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76조 2 직장 내 괴롭힘에 금지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자, 길죠. 자,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는데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 또는 근로자 하지 말라 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한 경우 혹은 노동자지만 이 사람이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자, 우리 회사 직원 중에 사장 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직원한테 갑질을 해요. 그러면 이 사장 딸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질했을 때. 그러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처벌이 되는데, 자,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하지 말라 했잖아요. 다른 노동자 괴롭히지 말라 했잖아요. 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혔을 때, 예를 들어 관리 과장이 경비를 괴롭혔을 때, 관리소장이 경리를 괴롭혔을 때,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혔을 때는 처벌받냐? 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노동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 노동자는 징계 절차에 의해서 회사 내 징계를 받겠죠. 그래서 괴롭힘을 굉장히 심하게 한 사람은 사업주가 이 노동자를 해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 자율적으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혔을 때는 사업장 자체 규율 내에서 해결할 책임을 사업주가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정의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의 유형, 제가 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행위자 요건이라 해서, 자, 누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행위자 요건이죠. 사용자가 노동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혹은 다른 노동자가 다른 회사의 노동자를 괴롭히는 경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관리사무소는 직영이에요. 근데 경비는 용역이에요. 관리소장이 다른 회사의 노동자, 용역회사의 노동자인 경비를 괴롭히는 경우, 자, 그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법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기준법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노사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관계 내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을 괴롭힌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괴롭혀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런 경우 이 법에 적용이 되진 않지만 그건 자율적으로 원청 회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거는 제재를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어요. 업무 시간 내에 한 행동만, 그리고 회사 내에서 한 행동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퇴근 후에, 그리고 사업장 밖에서 하는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돼요. 당연히 사용자가 노동자를 괴롭히는 거는 우리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다 알죠. 우위에 있는 사람이, 사용자가 당연히 갑이잖아요. 갑이 노동자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겠죠.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근데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 괴롭히는 가해자가 둘 간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냐 이거예요. 직책이 높다던가 나이가 많다던가 아니면 근무 연수가 높다던가 학벌이 더 좋다던가 고용 형태가 가해자는 정규직이고 피해자는 계약직이라던가 또 성별, 남성과 여성 여부, 출신 지역, 이 사람은 광주 출신이고 다른 사람 피해자는 뭐 경상도 출신이라던가 이건 또 경상도가 하면 바뀌겠죠. 또 가해자가 사업주의 친인척이어서 그런 지위를 이용한다던가.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둘 간에 가해자가 이런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느냐,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입사 동기 2명 있어요. 그러면 입사 동기이기 때문에 근속 연수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하겠죠. 둘이 맨날 싸워요. 이 일이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이러고 맨날 싸웁니다. 직장 분위기 안 좋죠. 근데 이 2명 중에 한 명이 제가 나한테 직장 갑질을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합니다, 소장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소장님은 이거 봐야죠. 이 둘 간에 어떤 가해자가 이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뭐 입사 동기이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그런 근속 연수도 비슷하고 뭐 경력도 없는 건 마찬가지고 이렇게 딱히 우위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겁니다. 그냥 둘 간의 갈등인 거예요. 둘 간의 그냥 갈등일 뿐 직장 괴롭힘이 아니에요. 근데 둘 간의 관계를 봤는데 둘이 입사 동기이긴 한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애가 입주자 대표 회장의 딸이에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자꾸 업무 문제로 부딪히는데 내가 봐도 이 일은 이 딸내미가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직원한테 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둘 간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가해자가 이런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자,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것은, 정작 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이 뭐 격리 직원한테 뭐 설비 직원한테 일을 시켜요. 근데
그럼 소장님이 우위에 있죠. 관계에서는. 근데 이 일을 시키는데 그게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야. 자, 태풍이 부니까 밖에 나가서 이 태풍에 쓸려가지고 뭐가 물건이 떨어질 만한 게 없는지 좀 시설 관리 좀 하고 오세요 라고 지시를 했어요. 업무상 필요가 있는 일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설 과장님이 아이씨 뭐 태풍 뭐 얼마 바람도 안 불 것 같은데 그걸 시켜. 이렇게 불만을 표현했어요. 이 직장 갑질이야. 이 직장 갑질일까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일이라면 그 상대방이 약간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그건 직장 갑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일을 굳이 시킨다 라는 거는 직장 갑질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또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하지 않는 때라는 거는 업무상 필요한 일을 시키는데 폭언, 폭행 이런 게 동반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경비 아저씨가 복장이 아주 불량해요. 지나가다 봤는데 막 옷이 위에가 다 삐져나와 있고 가슴은 다 풀어헤쳐 있고 난냉고 밖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소장님으로서 가서 아유 옷 좀 복장 좀 깨끗하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죠? 그건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지시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덧붙이냐. 아니 뭐 어디 개똥밭에 굴렀다가 왔쇼? 복장이 왜 그래요? 마누라가 바람나서 도망갔나? 아, 빨래도 안 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예. 그 행위의 양태가 폭언과 폭행 이런 것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지시라도 직장 갑질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업무상 필요한 일이냐 또 필요한 일을 지시할 때에도 내가 불필요한 말을 붙이거나 반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러냐 이거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면 이거는 그 가해자가 괴롭힐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무관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징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관리소장님이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관리소장님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상담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관리 종사자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관리 종사자분들이 저희 센터에 접수했던 내용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뽑아보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우리 회사 우리 관리사무소 사례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색을 했어요. 조금은. 첫 번째는 이화원이 직장 갑질 당했다 신고한 거예요. 저희 센터에 상담을 하신 거예요. 관리과장님이랑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이제 화장실에서 자꾸 물이 새더래요. 그럼 어때요? 청소하는데 자꾸 물 새고 그러면 이 수도꼭지 좀 고쳐주세요, 과장님 라고 했겠죠. 근데 관리과장님이 그걸 듣고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탁을 한 미화원도 기분이 안 좋았겠죠. 왜 자꾸 사람 말을 무시하나? 라고 해서 한판 붙었대요. 관리과장님이랑. 용감하시죠? 그러니까 그 뒤로 관리과장님의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인사를 해도 받지를 않는다.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소한 일에 꼬투리를 잡아 야단을 친다. 청소는 실은 일이 해도 티가 안 나는 일입니다. 맨날 쓸어도 주민들이 몇천 명 되니까 누군가는 또 뒤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소 다 하고 내려왔는데 관리과장이 불러요. 아니 몇 동 몇 층에 층계참에 뭐 있던데 빨리 가서 다시 청소해요. 그 청소한 거 맞아요? 다시 해요.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금 감시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리과장만 관계만 그러면 괜찮은데 어느 날부턴가 소장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관리과장이 소장한테 자기에 대한 어떤 뭐 험담이나 뒷담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한 거죠. 그래서 소장님도 그 전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자꾸 경비원이 하는 일을 자꾸 자기를 불러가지고 시키고, 또 일하다 보면 주민이 뭐 아유 뭐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자꾸 자기를 불러서 뭔 얘기했냐, 주민이랑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준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이분이 저희한테 진술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랬는지,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상황들이 진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비원 B씨가 자기가 근무하는 그 동에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이 사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초반에는 관계가 좋았겠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가끔 내려와서 경비실에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자기가 이 근처에 텃밭을 하는데 쉬는 날 뭐해 와서 좀 봐. 파도 있고 하니까 가서 좀 뽑아 먹어. 상추도 뽑아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큰 부담 없이 쉬는 날 한번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던 거죠. 쉬는 날 가서 몇 번 이제 얼굴 비추고 뭐 파도 뽑아오고 상추도 뽑아왔는데 어느 날부터는 내일 쉬는 날이지 10시까지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거는 업무상 범위를 넘어선 일들, 개인적인 일들을 지금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경비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렵죠. 자기 목이 달려있으니까.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경비원 C씨가 반장님이 그렇게 자꾸 자기를 못 살게 군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다른 동료들을. 경비 반장님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고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이제 크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열정을 다른 동료들이랑 나누지는 못한 거죠. 다른 동료들은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점심시간인데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밥도 못 먹었는데 와서 일하라 하고, 그리고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이제 반말로 김씨, 이씨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동료들이 무시하는 기분들을 자꾸 들었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왜 그래요? 안 가요? 이렇게 하면 다른 동료들한테 가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상담이 있었습니다. 자, 격리 직원 B씨도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은 여기 아파트에서 오래 근무하셨대요. 근데 소장님이 새로 왔어요. 소장님은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뭐 누구나 조금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장이 되거나 책임하는 위치에 있으면 이제 기존에 했던 일들을 좀 스타일을 바꾸고자 하는 게 있죠. 그게 또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격리주기는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있는데 그게 소장님은 그걸 다 갈아엎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토를 붙였겠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맞지, 자꾸 이제 소장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태클을 거니까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심지어 입주민들이 민원인이 오잖아요. 관리사무소에 오는 자리에서도 막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무슨 년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주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뭔 말을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러다가 재계약 안 되는 수가 있어. 이렇게 고용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거 진짜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시설 주임. 시간 관계상 한번 이제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설 주임은 이제 관리과장이 너무 괴롭힌다. 근데 이거를 소장님이 막아줘야 되는데 소장님한테 얘기해도 소장님이 그냥 들은 채 만채다.
자, 이거는 관리소장님이 그 관리사무소의 총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해태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이게 왜 해태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미화원 FC는 그 다른 동료 간의 문제예요. 다른 동료 간의 문제인데 그 동료가 그 동료의 동생이 본사의 직원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는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니까 왕따를 주도를 하는 거죠. 뭐 그런 문제. 또 관리소장님은 이제 입대희 회장님이 또 사용자잖아요. 특히 이제 직접 고용일 때는 관리소장님의 사업주는 입대희 회장이고, 뭐 용역업체 소속인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대표가 사업주가 되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뭐 이사나 상무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례들의 속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한 10가지 정도 뽑아왔어요. 자, 이런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라는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공개적인 망신. 직원들 다 보는 자리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면박을 주고. 근데 그게 의도적이면 굉장히 나쁜 거죠. 왜냐면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준다는 건 뭐냐면 이 피해자인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직원들한테 야, 너네 얘처럼 행동하면 똑같이 나도 너한테 대할 거야? 라는 식의 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동료들은 나도 저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소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혹은 그래, 쟤 저렇게 소장님한테 밉보이고 있으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라는 그런 언지를 주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는 이것 유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죠. 되죠. 자, 두 번째는 투명인간 취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혼자만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한 얘기도 본인 빼놓고 얘기하고 카톡방 열었는데 본인만 초대 안 하고 자, 이거 투명인간 취급,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지나친 복무관리. 우리가 복무 규칙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근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면 당연히 9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업무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또 6시 넘어야지 퇴근이 가능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죠. 업무 지시가 올바른 업무 지시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나치게 업무 관리를 하거나 복무 관리를 하거나 10명의 직원 중에 한 명만 특정해가지고 걔만 쪼는 거, 이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1분 늦었다고 불러가지고 심할서 쓰게 하고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12시잖아요. 자, 11시 59분에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일어났는데 그 직원한테 아니 그렇게 배가 고픈가? 12시도 안 됐구만. 11시 59분이랑 12시랑 1분 차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 정도는 직장 생활하면서 감내하고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깐깐하게 복무 관리를 하고 휴가를 내려고 하면 왜 휴가를 내는지 아파서요. 왜 아프고 어디가 아픈지 진단서 끊어와라. 뭐 증명서 서로 끊어와라.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빡빡하게 복무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 부여. 이거를 저 사람한테 시키면 못할 줄 뻔히 알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업무가 너무 많거든. 그런데도 시켜.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자, 30분 후면 퇴근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5시 30분에 퇴근 시간 30분 남겨놓고 한 2-3시간 걸릴 일거리를 시켜요. 연장근로 하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거요. 업무의 요구사항. 아까 경비 아저씨가 입대희 회장님 텃밭 밖으로 갖고 갔잖아요. 그런 겁니다. 업무 외의 일.
아니, 우리 딸이 영어를 못해. 자네 영어 잘하지? 우리 집에 와서 과외 좀 해줘. 이런 거. 자, 우리 집 이번 주말에 이사하는데, 아유, 놀면 뭐해. 와서 좀 같이 이삿짐 좀 나눠주고 짜장면 좀 시켜 먹지. 이런 거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또 뒤에서 욕하기. 자, 앞에서는 굉장히 친한 척 하는데, 뒤에 가서 뒷담화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지어내고. 업무 방해. 경비 직원이 결제 서류를 올려요. 자, 뭐 설비업자한테도 이제 돈 나가야 되고, 직원들 돈도 나가야 되고, 또 방수업체 직원 돈도 나가야 되고, 업자들이 빨리 좀 결제해달라고 난리야. 그래서 경비 직원이 써가지고 소장님 갖다 줬는데, 소장님이, 알았어, 거기다 놔둬. 나 잠깐 볼일 보고 해줄게, 놔둬. 자,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결제 늦어주는 거는 그거는 괜찮죠. 근데 일부러 상대방의 업무를 지연시키는 거. 너 엿먹어봐라 이거잖아요. 자, 그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희롱 당연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고, 끊임없는 비난. 자,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그냥 비난. 안 돼.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상대가. 자,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자, 이런 유형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본인이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직원들 내에 어떤 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이런 행동을 보인다. 그럼 소장님들이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요거 대응 시간 관계상 요건 넘어갈게요. 한번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자, 이거 참고해서 증거 자료 수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들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사무소에 어떤 직원이 다른 직원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인지를 했어. 이거 문제 있네? 혹은 이 피해자가 나한테, 소장님한테 신고를 했어요. 소장님, 관리과장 때문에 미치겠어요. 신고를 했어. 자, 이랬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과장이 예를 들어 경비 아저씨를 괴롭혀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 미화 여사님이, 소장님, 제가 보니까 관리과장님이 김씨 아저씨를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저 김씨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소장님이, 아니요, 당사자도 아닌데 왜 나와서 난립니까?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아무 말도 없잖아요.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법에는 누구든지 사용자한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는 이 신고를 접수했으면, 또는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문제 있다라고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즉시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라. 접수 받으셨으면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 괜히 끄집어서 얘기하면 분란만 일으켜내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이렇게 뭉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객관적으로 사실조사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조사 기간에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피해자분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주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조사가 한 2, 3일, 길면 일주일 걸릴 수 있죠. 자, 이 기간 동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봐야 되잖아요. 불편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소장님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이 피해자 신고한 사람 가만 안 두겠죠. 막아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조치 취해서. 근데 이런 조치를 취할 때에는 피해 노동자의 의사를 듣고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랑 지금 다니시기 계속 얼굴 보기 힘드시죠? 그러면 어디 좀 한 5일 동안 휴가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제 근무조를 이렇게 좀 바꿔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같이 근무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의사를 물어보고 이런 조치를 취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한 일주일 걸려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게 맞아. 이 사람이 괴롭혔어. 이게 확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배치 전환하거나 휴가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앞의 조항은 조사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역할이고 지금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가 끝난 경우에 계속 가해자랑 같이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조치 사항들입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피해자한테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보호 조치를 해줬으면 이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에게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죠.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이거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얼마나 심하게 했냐에 따라서 회사가 결정을 해야죠. 정말 심하게 했다 하면 해고해야죠.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 경우 징계하기 전에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같이 볼 관계에 있어서는 실은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회사에 있으면 어느 정도 만날 수밖에 없고 이야기들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또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 조치라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 조치를 하고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아까 미화원이 경비원 아저씨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댔잖아요. 그 미화원이라던가 그리고 피해 노동자, 그 경비원이라던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와 피해자한테 부당한 조치를 해서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이거는 처벌이 커요. 내가 피해봤다고 신고했는데 해고를 한다던가 당신이 나가시오 라고 한다던가 이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7번은 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때 소장님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동대표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이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한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비밀리에 진행을 해라. 안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래서 이걸 표로 한번 도식화 시켜보면요. 사건이 접수되면 상담을 해야죠. 피해자 상담 먼저 해야죠.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사건은 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뭘 요구하는지, 그 피해자가 그래 너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고 신고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사항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방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냥 저 사람만 좀 안 보는 곳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조사를 해서
혹은 조사를 상당히 그게 합리적, 말이 맞다, 이 사람 말이 맞다 하면 조사 생략하고 사업주한테 보고한 후에 어떤 뭐 분리조치, 뭐 붓을 옮긴다던가 교대주를 바꾼다던가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나 그 사람은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뭐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받고 그리고 화해하고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게 약식 조사 후에 사업자한테 보고하고 행위자한테 야, 너 김씨가 너 때문에 힘들었대. 이런 일에 네가 좀 했던 행동들이 좀 과했던 것 같아.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 하는데 그렇게 할래? 근데 가해자가 안 한다 그래. 합의할게요 라고 해서 서로 이제 뭐 오해 풀고 합의하고 안 하기로 하고 끝내면 다행인데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물어봐야겠죠. 피해자한테. 피해자가 자 그러면 나 회사 차원에서 조사를 정식으로 해달라. 정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서 징계해달라라고 하면 정식 조사 후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죠. 둘의 관계가 좀 치유가 됐는지 잘 회복이 되고 있는지 뭐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또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저희 이제 실제 사례예요. A 회사,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니고, 저 빌딩 관리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이 저희 센터에 신고를 해서 실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A 회사, 이 A 회사는, 본사가 서울이에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금남로의 B 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이 B 빌딩에 관리소장이랑 경비미와 시설에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관리소장님이 평소에 직원들한테 폭언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너네들은 못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런 짓 하고 있지. 빡빡 기어서 일이나 해. 그러니까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또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이제 비밀을 캐는 거죠. 이 직원을 불러서 저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 직원을 불러서 저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뒷담화를 하고 직원들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다 자기네들끼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성희롱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들이 계속해서 이제 쌓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총대를 매신 거죠. 소위 총대를 매서 그 피해 노동자들의 진술서를 다 받아오신 거예요. 내가 겪었던 소장의 갑질에 대해서 다 진술서를 받아오신 거죠. 그걸 가지고 저희 센터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 처음 한 일은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당신 회사에서 이렇게 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갑질을 하고 있다. 당신 이거 아느냐? 이 신고 들어왔으니 조사해라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는 정말 바로 큰일이구나라고 인지를 한 겁니다. 회사는. 바로 다음날 저희 센터로 예, 조사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본사 팀장이 서울에서 광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 피해자들 조사 다 하고 그리고 가해자 조사하고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조사 과정에서 이 보호 조치 그러니까 가해자 소장이랑 같이 조사 한 일주일 걸릴 건데 같이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직원들이 불편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소장 휴가 처리 들어가고 그리고 팀장은 방주에 산수하면서 직원과 관리소장 개별 면담한 다음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이 돼서 관리소장은 퇴사 후 종결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이 정식으로 해고 절차를 밟아서 잘린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여기까지 와 버리고 그리고 직원들이 진술서 다 받아오니 본인이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자,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가 되면 이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일 날 접수됐는데 12일부터 바로 조사해서 13일부터 분리조치하고 일주일 내에 이게 사건이 결론이 났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이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조사가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2의 가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우리 사무소 들어왔다 그러면 소장님들이 책임지고 빨리 이때의 회장이나 이런 보고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내가 입었다. 자, 이런 경우 또 다른 보호 조치는 뭐냐? 자, 이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사업주한테 내가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조사가 미흡하다. 오히려 피해자인 나한테 다른 회사, 다른 데 알아보라고 사직 처리를 했다. 이러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다 신고할 수 있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가 사표를 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에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해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여러 군데 가서 강의하고 이야기 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그리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우리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실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생협약이라 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소장님, 그리고 직원들 간의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공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37개 단지가 참여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상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강의나 홍보 자료 이런 것들도 요구하시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단지에서 그런 거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내용 공문을 이제 바깥에다가 좀 놓고 갈 테니까요. 가져가셔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